반가운 분이죠. 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오늘 일부러 먹고 왔어요. 네. 바빠 죽겠는데도 먹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편안한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를 위안화 강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위안화 강세가 정말 초강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예,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동조화되면서 원화 강세도 따라가고 네, 있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위안화 강세의 원인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안화는 중국에서 중국 국내에서는 절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국내에는 위안화가 많이 찍혀가지고 별로 돈 가치가 없어요. 아, 물가가 좀 올랐다? 많이 오르고 식품 뭐 이런 쪽 특히 돼지고기라든가 식품 이런 건 많이 올랐어요. 뭐 근데 대외적으로는 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환율은 절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과거에는 중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외화 달러 한도가 5만 달러예요. 근데 아예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역 결제에서는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중국 법에 의해서 무조건 위안화로 대환해 가야 돼요, 기업이. 그러니까 달러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 결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몇천억씩, 1년에 몇천억씩. 그러면 그게 국내에 들어오면 다 위안화로 대환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는 위안화가 많이 부러지겠죠. 네. 많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국내에서는 결국은 값이 없는 돈이 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달러를 수요하는 게 뭐죠?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거나, 해외에 가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해외 투자하거나, 해외 교육받거나, 해외 여행하거나, 이래야 달러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갖고 나오는데, 그걸 다 막아놔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달러는 중국 내에서 모으게 하고, 계속 들어가기만 하니까, 나가기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달러는 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보통 위안화가 2015년 8월 10일에 위안화 환율 개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관리변동 환율제를 하는데 그 전날 클로즈 프라이스, 좀 시장 가격을 더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준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그러면 20분까지 또 그 오퍼를 받아서 최종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상하 몇 스프레드를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정해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까지 지금까지 보면 환율이 위안화가 제일 절하된 데이터가 8.05 그다음 제일 절상이 됐을 때가 6.04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중국 정부 당국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환율 최대 맥스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절상이 돼서 6까지. 그 다음에 제일 절하가 돼서 8, 그때까지 변동 범위가 합리적으로 보는 구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주로,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12월이잖아요. 제일 절하가 됐을 때 7.12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절상이 돼서 지금 6.58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건데, 내년에는 계속 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근데 요즘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했잖아요. 16일부터 18일까지. 거기서 나온 이 환율 쪽 정책을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허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 5만 달러 한도를 다시 허용.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를 쓸 수 있는 한도 5만 달러를 자유롭게, 1인당? 예, 1인당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다시 허용. 그러니까 해외 5만 달러에 태환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거 허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면 QF, RQF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네. 외국인들이 중국 증권시장이나 금융 투자하려면. 근데 중국 금융기관들이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면 QD를 받아야 돼요.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 QD. 근데 그것도 내년이면 더 한도를 크게 하고 더 빨리 투자하게 하겠대요. 이렇게 한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QD, 그 다음 QDRP.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QF, QFRP. 그거는 사모펀드로 들어오는 거고, QF는 증시에 들어오는 거고, QD는 중국 국내 금융원이 해외에 금융시장에 투자할 때 QD 라이센스, 사모 투자로 갈 때는 QDRP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지금 이제는 또 풀겠다는 한도는. 그게 무슨 말이죠? 내년에는 쌍방향 돈을 허용하겠다는 거지. 올해는 딱 막아놨잖아요. 허용하면
환율이 그러면 적정선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절상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갈 때 뭐 6.1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절상하면. 근데 또 이렇게 쌍방향 허용하다 보니까 또 백신이 또 나오고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왜냐면 이게 미국이 만약에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 지금처럼 돈을 안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지금처럼 전화가 안 된다면 일부러 지금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미국에서 달러를 어떤 정책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근데 2022년, 2023년까지 전문가들은 쉽게 이게 액세스를 못 할 거다. 계속 전화기조로 갈 거다. 돈을 계속 통화정책 좀 더 스무스하게 갈 거다 하는데 어쨌든 또 경제 상황 봐야 되겠죠. 미국에. 다시 또 경제가 다시 샥이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코로나 우리 올해 초에 지금 팬데믹 왔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죠. 증시도 완전히 그 뭐 3차 서브프라임 그 몇 번 왔잖아요. 그렇게 뭐지 그 서킷 브레이크 왔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개개인들이 처음 코로나 이 상황이 들어왔고 올해 연말이면 끝나겠지 이래서 버티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업들이나 여기 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해 1년만 버티면 되겠지 이랬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 올해처럼 간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경제가 실물하는 기업들이 많이 파산할 거예요. 그렇죠. 2년을 연속 못 가요. 다 죽을 거예요, 죽을 애들은. 정리가 다. 내년에는 모든 게 우리가 이렇게 뭘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갈아서 뭘 다시 심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내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한 해냐면 새롭게 밭을 갈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먼저 죽겠죠. 죽을 애들 다 죽게 되게 내년에는 새로 시작하는 해? 이게. 죽을 건 죽고. 네. 그래서,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또 어떻게 가네 봐야 되기 때문에, 환율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올해 대비는 지금 전망치가 6에서 8이 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펀더멘탈에 보면은, 또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절상을 서포트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경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회복을 계속 해가고 수출도 좋아지고 뭐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하면은 또 절상이 되고 또 외국 기업들이 지금 올해 지금 외국 기관 투자를 중국 채권 시장에 투자한 게 올해 원래는 보통 월 수준으로 한 500억에서 700억이 투자돼요. 위안화로 외국 기관들이 중국 채권에 투자 500, 700억인데 올해는 1000억을 넘어갔거든요. 월 평균. 그래서 막 1300 7월하고 9월에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외국 돈이 중국 금융시장에 1,300억, 1,500억 막 들어갔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달러? 아니, 그러니까 위안으로. 월 투자액이 1,300억에서 1,500억 들어갔다고요. 근데 보통은 1,000억을 안 넘어갔다고요. 보통 500, 700억 들어갔는데 올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또 중국 증시에 투자된다는 거는 위안화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또 달러 자금이 이게 한원이가 이머징 국가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중에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다 보니까 위안화 자산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안화 자산이 올해 들어와서 뭐 거의 뭐 9% 이상이 지금 절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위안화 자산에 투자했다는 올해 투자한 사람들은 환율에서만 9%를 수익을 남긴 거거든요.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에 따른 수익률 기대. 그리고 미국 금리는 워낙 낮잖아요. 그렇죠. 거의 제로 금리인데 중국은 금리가 높잖아요. 이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데 금리 차를 보고 들어가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클수록 환율이 위안화는 절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계속 크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절상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절하가 된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절하를 하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펀더멘탈 보면 절상 요인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거는 매년 12월에 열리는데 내년에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이렇게 미리 제시를 해줘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온 거 봤더니 통화정책은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장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지장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가 커브를 돌 때
확 도는 게 있잖아요. 그냥 통화 정책을 이렇게 지금 기조에서 확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천천히 그렇다고 올해처럼 돈을 막 풀고 막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재정 정책도 그렇고 재정책이 오늘 재정 적자율이 GDP 대비 올해는 3.6을 제시했잖아요. 네. 야구에서 내년은 한 3%. 통화 정책도 그렇다고 막 긴축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풀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기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확 평가절하시키지 않은 이상은 절상 요인이 더 많다.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중국도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위안화 강세가 결국은 기업 이익에 네.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네. 중국 정부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중국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내수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내수 경제로 간다라는 거는 밸류체인을 중국 국내에다 놓기 때문에 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소비로 많이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위안화 환율이 절상이 되는 거는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위안화가 비싸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해외 물건이 더 싸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절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수출이 원래 수출이 초반기엔 되게 안 좋았어요. 중국이 제일 먼저 그랬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데 후에 유럽하고 미국이 정말 심각해지고 지금도 심각해서 정신 못 차리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출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환율이 지금 계속 절상이 되는데도 수출이 확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말고는 생산하는 국가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이 꽤 싸잖아요. 그리고 양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확 늘어났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 여기 코로나 관련된 수출, 의약 제품 수출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리고 기본 일상생활의 소비 이게 중국계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건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물건이 워낙 쌌기 때문에 이게 환율 때문에 좀 비싸지긴 해도 그래도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출보다 중국은 내수를 더 생각하고 위안화 국제화 이런 것들은 위안화 절상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또 국제화 하려면 위안화 돈이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DCP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환율 절상이 좀 더 유리하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봐가면서 조정하며 가는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 네. 정부가 그래도 위안화 이게 네. 강세 네. 이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어떤 수단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프를 보면은 방어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안화 강세를 방어한다는 건 위안화 강세 안 가도록 한다는 노력을. 그렇죠. 예, 환율 방어를. 그거를 방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공개 시장에서 계속 환율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 생각하는 이미은행이 생각하는 적정한 환율이 있어요. 네. 매번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환율은 중국 국내 거시경제 상황에 맞다 이러면 공개 시장에서 달러를 팔았다 샀다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중국 국내 거시경제 상황에서 이 위안화가 너무 절상이 됐다. 이러면 공개 시장에서 은행간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절상이 좋다 이러면 달러를 사들이고 위안화를 파는 거죠. 그거는 중앙은행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의 적절하게 호흡을 조절을 하고는 있다. 그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죠. 다른 중앙은행들하고 똑같이요. 근데 몇 년 전인가요? 그때 네. 시장에 관여했다가 한 8천억 달러 손해 본 적이 있었죠. 네, 네. 중앙은행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중국 정부도 이 외환 시장에 관여해서 관리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걸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쉬워요. 왜냐면 아까 자방 항목을 개방을 개환을 못하게 했잖아요. 막아놨는데 국제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맘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를 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거기서 이익을 남겼어요. 배당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배당을 갖고 나와야 돼요.
갖고 나올 때 위안화를 갖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달러로 달러로. 태환해서 나오죠. 그것도 나올 때 외환관리국에서 승인 받고 나와요. 그게 뭐 한 번에 도장 찍어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중국에 달러가 필요하냐 하면 한 번에 나갈 걸 세 번 나눠서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후에 받아라 할 수도 있고,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작업 항목에 태환이 잘 안 됐을 때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덜 합리적이라는 거, 그렇게 보는 건 좀 덜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하기 힘들어요. 이런 동화기 때문에. 이게 뭐 자유로운 태환이 돼야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사용이 되면서 그렇죠. 누가 원하죠. 근데 이렇게 외환관리국이 항상 관리를 해준, 이렇게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대환 해줬다 안 해줬다 하면 누가 그걸 동화를 쓰겠습니까? 기업들이 측면에서.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원래 그 중국에서는 그 환전을 하면 그 환전 보증금을 20%인가 이렇게 낸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줬다. 이거 강세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파생상품 이게 환전할 때. 예, 외화에 대한 그 담보 비중을 한 20% 했다가 그걸 낮춰줬어요. 그 말은 이렇게 외환을 거래를 하려면 20%를 담보로 내면 코스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담보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이니까 대손 충당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파생상품 거래할 때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보증금 걸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낮췄다라는 거는 돈이 적어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외환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기업들이나 은행들이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리 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라든가 네. 이런 자본 수지에서는 지금 남아도는 거잖아요. 네. 나가서 쓰지를 못하니까 네, 중국 네. 국민들이. 네. 근데 그렇게 1인당 5만 불까지 늘려준다 해도 네. 이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뭐 해외 나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지금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 다 미국에 뭐 호주에 뭐 한국에 유학 보냈으니까 과거에는 그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는 것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생활비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외화를 못 태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제한을 안 받는 거죠. 네. 그 이제 5만 불까지 네, 이제 네. 가능하다. 네, 네. 그 얘기는 그 지금 들어오면 제가 어떤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달러는 많은데 네. 역시 또 나가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원래는 못 하겠죠. 2015년 이전에는 엄청난 해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중국의 완다 부동산 재벌, 왕젤린 이런 사람들은 돈이 뭐 어차피 대기업이고 융자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엄청 이수합병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거의 핵심 자산들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다를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부터는 중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못하게 해놨어요.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막아놨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 못해. 반도체라든가 중국이 필요한 산업의 인수합병 외에는 해외 투자를 못하게 해놨어요.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엔터, 뭐 즐기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 호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이런 거 다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도 계속 막을 건. 내 생각 별로 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역시 내년에도 교수님 말씀은 이 위안화 강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그쪽이 팩터가 더 유리하게 돼 있다. 올라갈 절상 쪽에 더 유리하게 가고 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결국 동조화되는 원화도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방향 다 가능해요. 절하절상. 가치가 올라갈 수도 이거 시장 환율한 건 시장 가격이잖아요. 시장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상하게 하는,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쪽으로 요인들이 아직은 더 많다. 근데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절상, 절하 요인을 다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절상 요인이 더 많다. 아직까지는 더 많다. 예. 네, 알겠습니다.